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어제 저녁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대충 미국장에 대한 얘기 한 게 나와 있는데, 미국장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SVXY. 역시나 어제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WHO 거기서 뭐 팬데믹인가 그 이제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한 쇼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중국, 한국, 중국 이쪽은 제가 봤을 땐 이미 코로나로 많이 얻어맞은 상태라, 개인적으로는 어제 팬데믹 선언 자체라는 거는 차라리 악재 노출, 어차피 선언됐었어야 될 거 빨리 선언했다. 아니 참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언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차라리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악재가 노출됐다라고 생각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빠질 구석이 좀 더 남아 있다 보니까 어제 그걸 재료로 해서 팬데믹 선언이라는 걸 재료로 해서 제가 봤을 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3%이 정도 선물이 이렇게 마감을 했고, 당연히 SVXY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얼마 많이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한 거 대비, 지수가 옛날 같으면 4% 폭락했으면은 SVXY 이런 게 막 10%씩 급락하고 이러는데, 요즘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4% 빠진 거 정도로는 그냥 가뿐하게 6% 하락, SVXY 6% 하락 이 정도로 가뿐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좀 더 실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건 미국은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 몇 프로, 뭐 3, 4%대 폭락이 한 번 더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좀 뉴노멀 하기 때문에 이제 뭐 3%, 4%대 폭락 이런 거는 이제 코웃음 치면서 보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에 들어온 거 여러분들 당연히 주식하면 계좌에 마이너스 찍힐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가에 들어가는데 바지가랭이 젖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S&P였고요. 이게 나스닥인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뭐 S&P나 나스닥이나 차트가 저렇게 꼬라지가 나왔으면 아마 한 번 정도 더 쿵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먼저 얻어맞은 친구들은 역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먼저 얻어맞은 우리 원유 같은 거 악재가 나와도 이제 그냥 시큰둥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원유 ETF들, 원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LP들이 물량을 상장해도 동나고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추종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3개월 안에만 해결하면은 상장 폐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무튼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 뭐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내일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좀 큰 데를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좀 큰 상황을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주식이야 어차피 뭐 카지노였고, 어차피 주식이야 원래 카지노 바닥이었고, 원래 투기 바닥이었고, 약간 그 진짜 어떤 큰 돈들의 흐름, 진짜 금융시장의 큰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보려면은 제가 봤을 때 채권 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볼까 해요. 그거 좀 이것저것 데이터 좀 찾아본다고 오늘 녹화가 늦었는데, 자, 일단은 그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 이번에 폭락이 예전과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증시 폭락이 예전과는 좀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옛날과 좀 달라진 거는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좀 그죠? 주식처럼 금리 폭락하는 거 보시면은 좀 살벌하긴 살벌합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현재 2년물이 0.5%, 2년물이 0.5%, 10년물이 0.8%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0.3%, 그죠? 30bp 이상의 장단기 금리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점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원래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 지금까지 사실 주식시장의 법칙이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6개월 내에 뭐 증시 폭락이 오고 금융위기가 왔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옛날 얘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원래 누가 돈 빌려줘 했는데, 아니야, 난 너한테 돈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데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곤 했는데요. 요즘 워낙 눈먼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확실히 좀 눈멀고 스마트한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좀 인위적으로 좀 위기가 좀 막아지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옛날과는 좀 달라요. 또 그리고 이 연준의 정책들 뭐 특정 채권 시장에 딱딱 개입을 해서 연준이 문제가 생길 만한 거, 야 저기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저기가 터지면 저 댐도 터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부분은 미리 반창고 가서 다 발라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레포 시장 쪽에 자꾸 개입해서 유동성 공급 늘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데에서 뚝이 하나 터지면은 그 다음 뚝 터지고 다음 뚝 터지고 댐이 무너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연준이 그게 스마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은 위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일단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금융시장 관계자들과 다르게 연준은 그래도 딱딱 필요한 데에다가 반창고를 잘 발라주고 있다. 특별하게 새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반창고 발라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채권 시장 쪽은 좀 아직까지 정상적인 흐름인 것 같다. 물론 지금이 저는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껴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 아무리 미국 정부지만 돈 10년 빌려주는데 금리가 0.5%, 0.8%면 여러분들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 10년 빌려주는데 금리가 0.5%, 0.8%라고? 조금 의아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 채권의 폭등은 제가 봤을 때 비정상이고, 사실 이런 부분, 어떤 위기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정상적이다라는 거. 단기간에 급등 급락이 나와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진짜 큰 손들, 진짜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게 저 채권 저 바닥인데, 주식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돈의 흐름에서. 나머지는 전부 채권 시장이 8, 90%입니다. 주식 시장은 전 세계 1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비교적 정상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 지금이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빅스 지수를 보면은 빅스 지수를 보니까 뭐 2008년 금융위기 50이었는데 지금 50을 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과 관련된 지표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그거는 뭐 투기 바닥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나,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 어느 정도 급의 위기인가, 이게 토네이도냐, 뭐 이게 아니면 뭐 작은 그냥 뭐 스콜에 지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정크본드 뭐 금리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뭐 금리 간의 스프레드 보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 네, 어쨌든 뭐 정크본드, 하이힐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미국의 정크본드, 고위험 채권, 요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그러니까 건전한 회사 금리 빼기, 거지 같은 회사 금리,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두 회사 간의 금리 차이. 당연히 건전한 회사는 금리가 낮을 거고, 불건전한 회사, 망해가는 회사는 금리가 높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가 확 벌어집니다. 건전한 회사로만 돈이 쏠리고 거지 같은 회사는 부도 위험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회사는 돈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요. 2008년 뭐 이런 때 금융위기 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렇게 치솟았다는 얘기는 건전한 회사로만 돈이 가고 거지 같은 회사로는 돈이 한 개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 예를 들면 뭐 거지 같은 조그만한 구멍가게는 돈 빌리는데 금융위기 때 20%의 금리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2%만 빌릴 수 있다. 뭐 대충 이 정도 비유. 그래서 그 금리 차이, 그거를 이제 차트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어쨌든 그래요. 굵직굵직한 위기, 진퉁배기 위기 때마다 이게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치솟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위기는 이거는 위기도 아니고 그냥 감기. 어째 감기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감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이슈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안 될 거야 라는 보장은 못 드리겠죠.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 당시에는 공포감 자체가 어마어마했던 것보다도 약간 연준의 좀 개입 이런 것도 좀 늦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망해가고 나니까 연준이 뒤늦게 개입을 했는데, 요즘은 연준이 좀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스마트해져가지고 확실히 야 쟤네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거기다 대고 막 돈을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망해야 될 좀비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목숨을 연명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위기가 나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약간 그런 거죠. 이게 환자예요, 환자인데 이 빨리 한번 확 앓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진통제만 놔주면서 계속 좀비처럼 환자가 극적인 회복도 못하고, 그렇다고 극적으로 죽지도 않는 그런 좀비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와중에 투기 자산인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 그래서 아무튼 이 정크본드 쪽 금리 이쪽 스프레드 보시면은 아직까지 양호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식시장 빠지는 걸 보면서 이게 야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에 뺨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진짜 위기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직 평시 상황이다. 평시에 조금 안 좋은 때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계속 돈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뭐 다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런 채권 관련된 금리나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뭘 봐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대표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걸 보셔도 대부분 그림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좀 평상시에 좀 안 좋은 상황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참 어떤 분이 리플 남겨주셨는데, 이게 불도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불도저님이 하이힐드 채권이 신용을 때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게 사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이힐드 채권이 신용을 때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똑같은 존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한국 주식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약간 투기성이 많고,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부실기업 채권이죠. 부실기업 채권, 부실기업 채권은 좀 과한 표현인가? 아무튼 좀 신용도 낮은 회사들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엄청난 위험 자산이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받고 있는 평가하고 똑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JP모건의 글로벌 하이힐드 본드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인덱스는 아닐 건데, 어쨌든 이 JP모건에서 이 산출하고 있는 이런 지수를 보시면은 보시면 코스피 지수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철렁철렁 하고요. 이 얘기는 뭐다? 이거는 정크본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위기가 있으면 정크본드 다 팔아치우고 도망간다라는 거. 안전자산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정크본드로 몰려들어갖고 돈이 그죠? 정크본드로 돈이 몰려든다. 어떤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건 코스피하고 정크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크본드, 하이힐드, 비슷한 같은 표현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똑같은 위험자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주식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인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난 여타의 위기 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참 어제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친구도 주식하는 친구인데 UVXY를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UVXY 미국장의 TVIX하고 똑같은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야, 왜 이거 내가 빅스 지수를 봤는데 야,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57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53이야. 야, 이거 왜 이러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점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하고 통화했던 내용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아무튼 2008년입니다. 여기 치솟았던 이거 변동성 지수예요. 미국 S&P 지수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당연히 TVIX나 UVXY가 그 추종하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순수한 변동성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값이 대충 뭐 10에서 한 50, 60 정도 해서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맨날. 근데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때, 야, 이거 59, 뭐 60 가까이 됐는데 지금 53이야. 야, 이것만 봐도 이거 금융위기만큼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공포지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시장에, 이거는 뭐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 왜 이렇게 지금 금융위기처럼 치솟았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빅스 지수가 치솟았냐? 단기간에 많이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빅스 지수가 치솟는 데는 많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데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때는 천천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어떻게 빠졌냐를 말씀드리면은, 금융위기 때는 솔직히 한 1년 정도 빠진 거예요. 한 6개월 빠졌어요. 6개월 지수가. 6개월 정도에서 지수가 반토막 정도 났는데, 어떤 식으로 빠졌냐면, 초창기에 불안할 때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그러다가 위기가 좀 격해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가팔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1%씩 빠지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파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딱히 하락할 만한 구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좀 누적이 된 거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가 마지막에 막 10%, 20% 폭락해 버리니까 이렇게 마지막 치솟은 그림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보시면 차트가 쭈글쭈글하지 않고 팍 솟았죠. 이게 2008년이고 이게 지금이고. 이번엔 어떻게 빠졌나요? 이번에 14거래일, 15거래일 만에 S&P가 20% 빠졌습니다. 어떻게 빠졌냐면, 이번엔 시작부터 이거는 뭐 예고를 하지 않고 시작부터 화끈하게 빠졌습니다. 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죠? 빨리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빠졌고, 중간중간에 양봉이 하나씩 들어가냐, 이것도 저 빅스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솔직히 이번엔 양봉도 거의 안 들어갔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도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막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빅스가 치솟았다. 그래서 빅스 이거 보고, 야, 공포지수가 53이래. 금융위기 뺨쳐.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주식 하락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났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보시고, 이거 보고 너무 쫄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거 보시면서 약간 배 아파야 해야 될 부분은 있죠. 풋옵션 잡았던 놈들은 이번에 인생이 폈구나. 콜옵션 잡았던 놈들은 이번에 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빅스 지수에 관련된 얘기 좀 했고요. 어제 또 참 뭐 했대요. 어제 미국에서 저기 민주당 미니 슈퍼 화요일 해가지고 결국 바이든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더스 이슈는 이제 잠잠해졌고요. 이 부분 얘기 끝났고, 또 한 가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자꾸 길어지네요. 자, 오늘 요즘 수급이 좀 그렇죠? 요즘 수급이 좀 꼬여요. 요즘에 수급이 보시면, 오늘은 개인이 안 사네? 웬일로? 오늘은 웬일로 개인이 놀고 있지? 자, 어쨌든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샀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그런 거예요. 개인이 어제 뭐 1조 샀고요.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이게 2월 18일, 17일부터 해서 개인의 누적 순매수인데 뭐 몇 조 단위로 들어왔어요. 몇 조 단위가 아니고 뭐 10조 단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써있네. 10조 단위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개인이. 야, 이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 옛날에 제가 사례를 그래 좀 찾아봤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개인이 사면 빠지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개인 수급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으시라라는 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게, 최근 사례들 좀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18년 9월달, 10월달부터 해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번 슈팅 나왔어요. 언더 슈팅 나왔는데, 여기서도 개인이 조 단위로 샀거든요. 여기서 개인이 조 단위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망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조 단위로 사고요. 그 다음에 1월달부터 해서 2019년 1월달부터 해서 외국인이 조 단위로도 사서 다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에 개인들이 사고,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이 사고, 폭락할 때 개인들이 사고,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사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항상 꼬라먹는 거 아닙니다. 요즘 똑똑한 개인들도 많고, 그리고 개인도 옛날의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사부작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개미인데, 솔직히 요즘 이런 개미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요즘 진짜 거의 뭐 중소기업 뺨치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운용하는 개인들도 많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저 개인 수급을 진짜 순수한 개인 수급으로 보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항상 그게 증시의 특징이니까 원래 빠질 때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맞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질 때 사야지.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똑똑해졌어. 근데 그 똑똑함이 증시의 추가적인 폭락을 부르는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긴 한데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또 때가 되면 외국인들 또 들어와가지고 확 올려놔요. 아무튼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하고 요 구간 진짜 제가 봤던 주식시장 역사 중에서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것도 못 봤었거든요. 아마 이런 일 조만간 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쫄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주식 투기적으로 또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폭락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은 윗꼬리 아랫꼬리 막 정신없이 달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폭락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아랫꼬리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만기주에는 윗꼬리 아랫꼬리 정신없이 달리는 게 특징인데 어쨌든 오늘 만기주니까요. 아마 12시까지 빠지고 오후에는 좀 오르겠죠? 아마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는데 만기일에 이번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식이 쌉니다. 주식 굉장히 싸요.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더 못 사는데 돈 있으면 저는 계속 사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계속 사고 싶어요. 지금 주식을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최소한 주식 사진 못하더라도 팔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거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얘기 또 길게 했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